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이 되는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의 공간들은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공간들을 메꾸고 있는 가구들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대문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대문은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front door라고 합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요, 한국의 많은 가정집들은 이제 현관이 있어요. 현관이 있고 북박이식으로 신발을 둘 수 있는 신발장이 있는데, 그렇게 타일로 된 현관과 신발장은 미국 집에는 많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관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어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대체를 해서 현관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단어는 그냥 뭐 front door area, 그냥 그 대문 주변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entryway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관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구는 신발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국식의 신발장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마 집에서 신발을 많이 신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신발을 어딘가에다가는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현관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 자기 방 안에 있는 옷장 안에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신발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shoe rack이고 다른 하나는 shoe cabinet입니다. rack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주 좋은 단어예요.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나올 단어인데요. 어떤 것을 수납을 할 때 그냥 올려놓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 무엇이 수납되어 있는지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요 다 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거는 거, 뭐 말릴 때 그냥 이렇게 걸어 놓는 거, 또는 신발을 그냥 올려놓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도 다 랙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신발을 올려두는 랙이 아니라 그냥 이 가구가 있어서 그 가구 안에 신발을 넣으면은 문을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의 신발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shoe cabinet을 사용을 합니다. 캐비넷도요, 랙만큼이나 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단어인데요, 미국에서는요 웬만한 수납 공간인데 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아서 수납한 물건들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가구, 부엌의 찬장이 되었던, 신발을 보관하는 그게 되었던, 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캐비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관에 있는 다른 가구로 이제 벽에다가 코트나 우산 같은 거를 걸어둘 수 있는 벽걸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영어로 코트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걸어두는, 이렇게 밖으로 노출된 거기 때문에 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현관에는요, 키라던가 뭐 잡동사니 같은 거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은 좀 작고 좁은 이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긴 흔히들 이제 현관에다가 두는 테이블은 컨솔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바로 계단을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야 거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음은 계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단은 stairs라고 합니다. 계단 stair이라고 하면은요, 그 계단 딱 한 층만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계단 자체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항상 복수격으로 stairs라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architectural structure, 그 건축 구조를 이야기를 할 때는 staircase라고 합니다. case는 그 스테어들이 들어가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계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staircas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거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리빙룸이라고 하고요. 거실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가구는 소파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종류의 소파를 소파라고 하지만요, 미국에서도 사실 다 소파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소파를 살 때나 아니면은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할 때는요, 그 소파의 종류마다 지칭하는 단어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보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소파는요, 한 3-4명 정도가
누가 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소파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는요, 이제 소파가 디귿자 모양으로요, 이렇게 길게 있고 양쪽에도 조금 더 하나가 있고 다른 한쪽은 이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는 디귿자 모양의 그 거실을 전체를 아우르는 소파가 있어요. 그렇게 큰 디귿자 또는 니은자의 소파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sectional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인용으로 된 좀 조그만 소파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love seats라고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 2명이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소파를 이제 이렇게 쭉 당기면은 침대가 될 수 있는 소파도 있잖아요. 그런 소파를 이야기를 할 때는 sleep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leeper라고 자체만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sleeper sofa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라던가 의자 앞에 발을 올려둘 수 있는 이렇게 발 받침대가 있어요. 이거는 소파뿐만 아니라 이렇게 침대 앞에다가도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낮은 가구는요, 어루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실에 놓을 수 있는 의자의 종류 중에서 좀 소파처럼 푹신푹신하고 팔도 올려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1인용인 그냥 의자 있잖아요. 그런 것은 armchair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armchair 중에서도 이렇게 뒤로 젖힐 수 있는 그런 의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recliner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파 앞에는요, 보통 낮은 테이블이 있어요. 소파의 높이와 비슷한 정도? 거기서 밥 먹거나 그러려면 소파에 못 앉고 이제 내려와서 바닥에 앉아야 하는 그 소파 앞에 있는 테이블은요, 커피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파가 있으면 소파의 양옆에다가도 작은 테이블을 넣을 수 있잖아요. 옆에 있다고 해서 사이드 테이블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또는 소파의 끝에 있다라고 해서 엔드 테이블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의 대표적인 가구인 TV와 관련된 가구입니다. 그래서 TV를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굉장히 낮은 좀 장처럼 되어 있는 가구 있잖아요. 그것은 TV 스탠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요, 거실의 벽 전체를 완전 다 감싸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의 섹션이 있어서 그 중에 제일 큰 가운데는 이제 TV가 들어가고 그 뭐 주변으로는 뭐 게임기도 놓고 DVD 플레이어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보통 엔터테인먼트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TV를 북박이 TV로 이제 아무런 가구에 올려놓는 거 없이 그냥 벽에다가 걸 때 걸 수 있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mount라고 불러요. 그래서 mount rack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TV mount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엌입니다. 부엌은 당연히 키친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엌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카운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카운터의 윗부분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카운터톱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다라고 그 공간 자체를 이야기를 할 때는 카운터 스페이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엌에 있는 찬장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엌에 있는 대부분은요, 그릇 같은 거를 넣고 문을 닫아서 이제 안 보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종류는 다 캐비넷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키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은 다 캐비넷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찬장뿐만 아니라 서랍장도 많이 있잖아요. 서랍장은 그냥 drawers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drawer라고 하면은요, 그 서랍 하나만을 이야기를 하고요. drawers라고 하면은 그냥 그 여러 개가 서랍 있는 그 가구 자체를 그냥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우아하고 예쁜 그릇들을 모아서 그 그릇들을 전시를 할 수 있는 이제 유리로 된 장이 있어요. 그것은 디스플레이 캐비넷이라고 한다거나 차이나 캐비넷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차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그릇 같은 것을 통칭해서 차이나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엌에 있는 아일랜드는 영어로도 아일랜드라고 하고요. 부엌에는 이제 싱크대가 있잖아요. 영어로는 싱크대는 대를 빼고 싱크라고 하면 되는데, 싱크가 우리나라는 이제 부엌에 있는 건 싱크대라고 부르고, 화장실에 있는 거는 세면대라고 부르고, 좀 용도마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렇게 싱크대 같은 것들은요, 전부 다 싱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faucet이라고 하는데, 보통 부엌에 있는 수도꼭지는요, 이렇게 쭉 꺼내면은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된 이렇게 익스텐션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싱크대 전체를 씻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생겨 있는 faucet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pull out faucet 또는 pull down fauce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건조할 수 있는 그릇 건조대는요, dish rack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 어디다 거는 것, 이런 건 다 rack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말리는 거는 dish rack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drying까지 넣어서 dish drying rack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의 마지막으로 미국의 큰 가정집에는요, 보통 pantry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식자재를 보관을 할 수 있는 방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벽 안에 있는 작은 방이어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pantry라고 부르고요. 그 pantry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어디다 걸 수 있는 거는 pantry rack이라고 부르고요. 아니면은 쉘프가 있습니다. 쉘프도 또 rack 그리고 cabinet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아주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데요. 쉘프는 보통은 다리가 4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되어 있고 보통은 이제 자기 키 정도에 되는 높이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잡동사니나 이제 식자재 같은 거를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가구들을 통칭해서 많이들 쉘프라고 부릅니다. 쉘프는 이제 다 사방이 오픈되어 있어서 뭐가 있는지를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항상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팬트리 안에 들어가는 뭐 밀가루 올려놓고 그냥 스파이시스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쉘프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방에는요, 사실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보통 침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bedroo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부모님 방을 안방이라고 하잖아요. 안방은 영어로 master bedroom이라고 합니다. 보통 master bedroom은 부모님들이 사용을 하는 방 중에서 가장 큰 침실이고 대부분 그 안에 옷방이라던가 화장실이 그 방 안으로 달려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master bedroom이라고 합니다. 사실 방은 한국에서도 피아노 있는 방은 피아노 방이라고 부르고 컴퓨터 있는 방은 컴퓨터 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용도가 따로 정확하게 있는 경우는 그냥 그 용도에 맞춰서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entertainment room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는 뭐 playroom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재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study라고도 합니다. 집에는 이제 남자들이 자기만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뭐 거기에 이제 막 큰 TV에서 영화 보거나 게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막 옆에 뭐 위스키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당구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지하실에다가 막 당구대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남자만 놀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men's cave라고 부르거나 또는 den이라고 합니다. 이제 den은 이제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는 그 작은 공간을 이야기할 때 den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차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남자들이 사는 동굴이라고 해서 men's cav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룸에 있는 대표적인 가구는 침대죠. 침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bed라고 하고요. 매트리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매트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침대 프레임은 베드 프레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베드 프레임 중에서 이제 그 머리맡에 있는 그 보드 있잖아요. 그것만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헤드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종류 중에서도 이제 스프링으로 된 게 있고 메모리 폼으로 된 게 있고 뭐 그렇잖아요. 또 영어로 똑같이 스프링 매트리스라고 한다거나 메모리 폼 매트리스라고 부르시면 되고 그리고 침대 중에서 이제 프레임 없이 그 매트리스 아래 매트리스만큼의 두께의 좀 이렇게 딱딱한 구조물이 있고 그 아래 이렇게 뭐 다리만 좀 몇 개 달려 있게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box sp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침대의 양쪽에 이제 스탠드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컵이라던가 책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게 작은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작은 테이블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뭐 사이드 테이블이라던가 엔드 테이블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흔히 침실에 있는 침대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은요. 그냥 꼭 집어서 항상 나이트 스탠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침실의 대표적인 가구에는 또 옷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집들은 이제 벽에다가 북박이로 그 옷을 이제 벽면 하나에다가 전체 다 이제 옷장을 넣게 되는데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북박이 옷장을 참 어떻게 영어로 설명을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옷장은 영어로 wardrobe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옷을 보관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서랍장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2가지 단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dresser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hest of drawers입니다. 이 2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넓고
짧은 것은 dresse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arrow하고 long한 것은 chest of drawers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아무도 차이점은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옷을 보관하는 곳이 옷방이 있어요. 옷방은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큰 집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에는요, 제가 살다 보니까 진짜 코딱지만한 스튜디오에도 어느 정도 이제 옷방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원베드 원베스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이제 침실에 옷방이 따로 달려 있어요. 일단 옷방은요, 클로젯이라고 합니다. 클로젯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제 벽 안에 있는 좀 문을 열어서 그 안에다가 벽 안에다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통칭해서 일단 클로젯이라고 합니다. 그거의 하나의 예외가 바로 팬트리예요. 부엌에 있는 클로젯은 팬트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 특히 옷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walk-in closet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클로젯 중에서도요, 침실에 가까이에 있는 클로젯은요, 많이들 리넨 클로젯이라고 합니다. 리넨은 이제 침대 시트라던가 침대보라던가 아니면 뭐 베개보 같은 거를 통틀어서 리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침실과 관련된 것을 보관한다라는 의미에서 리넨 클로젯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bathroom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규모의 bathroom이 또 있어요. 보통 미국의 큰 집에는요, 거실에 이제 손님들이 쓸 수 있는 작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화장실에는 보통 세면대랑 이제 변기만 있고 거기서는 샤워 같은 거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있는 작은 화장실은요, 파우더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는 그냥 싱크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그 대신 싱크를 이제 싱크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기에 조금 수납 공간이 있어서 그 위에 싱크대가 있고 그 아래 이제 뭐 서랍장이라던가 캐비넷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틀어서는요, 베니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변기 자체만을 이야기를 할 때는 토일렛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이제 콩글리시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토일렛이라고 부르는 경우인데요. 이제 변기 자체만을 이야기를 할 때 토일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샤워 커튼은 샤워 커튼이라고 하고, 샤워 커튼을 걸 수 있는 이제 바가 있잖아요. 그거는 커튼 로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걸 수 있는 링은 그냥 샤워 커튼 링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샤워기가 있잖아요. 샤워기 자체는요, 그냥 샤워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호스를 이야기를 할 때는 샤워 호스라고 부르고요. 그 샤워기에 그 머리 자체를 이야기를 할 때는 샤워 헤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가 아니라 이렇게 막 그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기다란 바 같은 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팬시한 화장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레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집의 구조상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제 다락실은 attic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다용도실은 utility room 또는 laundry roo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복도가 있는 그런 집은요. 그 복도는 hall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hallway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아는 게 뭐가 있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dining room이라고 하고,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태까지 이제 집에 있는 공간들이랑 그 공간을 메우고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바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아는 대로 또는 모르면은 열심히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 가지고 올 때까지